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무슨 방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 온건파, 이시바, 차기 총리의 발언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가 오늘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로. 자, 봅시다. 어, 그렇죠.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나? 예. 삼국지 얘기부터 할게요. 예.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있죠. 이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조조가 있는데 그 조조가 제일 아끼던 그, 그 인재가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순욱하고 곽가인데 특히 곽가를 아꼈어요. 매우 좋아했는데 좋아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조조가 머리가 좋죠. 판단력도 좋고 어, 결정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조조도 어떨 때는 굉장히 고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곽가한테 물어보면은 곽가가 아주 시원하게 어, 어,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조조에게 부족했던 한 2%를 곽가가 채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조조가 곽가를 끔찍하게 사랑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죠. 그렇죠.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는 어떻게 했나요? 고민했죠.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 나라를 뭐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은 가끔씩 중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인재죠. 옆에 참모를 두는 이유가 그거죠. 나라 돈으로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줬는데 그 인사권에 행사를 해가지고 참모를 두는 거는 나라 돈으로 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서 그 참모를 임명하는 게 아니죠. 참모들 먹여 살리는 거는 나라 돈으로 주죠. 그래서 대통령이 참모를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수석 비서관이라든가 그런 거대한 조직을 주는 것은 그럴 때 써먹으라고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대통령이 좀 많이 고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참모를 두고 그 참모의 힘을 빌려서 난국을 헤쳐나가라 이런 취지로서 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참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분에서 95분을 혼자 떠드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유럽하고 그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 요청이 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렸어요? 이거 뭐 무기를 줘야 되는지 뭐 줘서는 안 되는지 진짜 고민만 때렸죠. 결국은 무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 무기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안 한 것이 잘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게 한 몇 년 전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그 블로그에다 글을 한 편 썼습니다. 그 최성진 TV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안보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글을 썼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다뤘어요. 그렇죠. 거기서 좀 다뤘는데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주장의 이유를 그 썼죠. 그렇죠. 그걸 제가 지금 블로그에 옛날에 썼던 그, 그 논술 나의 주장의 글을 블로그에다가 다시 찾아가지고선 거기다가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거 제가 좀 신경 써서 쓴 글이에요. 예, 그 신경 써서 쓴 글이니까 물론 이제 쓰다가 다 못 썼어. 그 목차를 큰 목차 2개 쓰고 큰 목차 3개 써야 되는데 3개, 4개, 5개, 6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아파트 경비원을 했어. 아파트 경비원을 했는데 잠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줄여가면서 그 앞에 PC방 가서 쓴 글이거든 이게. 그렇죠. 이거 다 쓸라 했는데 쓸 기분도 안 나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생각해둔 게 있는데 그 마저 다 쓸라 했거든. 나중에 좀 한가할 때 다 쓸라 했는데 결국은 못 쓰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일본 총리가 된 사람 있죠. 그 이시바라는 사람, 온건파 이시바. 차기 총리죠. 차기 일본 총리인데 어, 어, 그 사람이 그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 이거 이제 과거사 얘기죠. 온건파 이시바 차기 총리의 발언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27일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 후임 일본 총리 지위를 확정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중국과 북한 위협을 강조하며 아시아판 나토 창수를 주장한 인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시아판 나토 얘기.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삼국지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적벽대전에서 어떻게 해요?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이 왔어. 근데 이제 유비군하고 그 송건 오나라하고 송건군하고 그 유비군하고 이제 가장 최고의 책사가 만나서 그 총사령관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조조군을 어떻게 무찌를까 우리 손바닥에다 쓰자 그러죠. 그런데 동시에 보여주기로 하잖아요. 둘 다 손바닥에다 뭐라고 써요? 불화자 쓰죠. 화공으로 무찌른다. 하나 둘셋 탁 이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도 여기 손바닥에 화자를 썼고 오나라도 그렇고 총나라 유비도 이렇고 유비 진영도 이렇고 그래서 서로 껄껄 웃죠. 생각이 통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그 신임 일본 총리하고 저하고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이시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을 받은 것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동아시아의 나토처럼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BS11 방송에서 유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무기지원 찬성론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유엔 안보리 체제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안보리 체제가 굉장히 불만스럽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적성국가 2개인 나라가 비토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유엔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적성국가가 러시아, 중국이 둘이가 그래서 항상 얘네가 비틀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네가 항상 비틀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개혁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유엔 안전보장이사고 만장일치인데 왜 니네 나라 5개 나라만 그러냐? 과반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중에서 좀 더 뽑자. 더 뽑고 3분의 2로 가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좌우지가 우리는 유엔 안보리 체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신임 일본 총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뭐예요? 이 시바는 유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제인데 적성국가가 2개 나라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시스템이 뭐예요? 그 다른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 동아시아도 나토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토 군사협의체를.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북대서양판 나토가 있죠. 북대서양 조약 군사 조약기구. 이것처럼 우리도 여기 나토 만들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안보 벨트를 형성해서 여기도 여기 오고 여기도 여기 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지금 현재 체제는 비토권이 있는 큰 유엔 안보리 체제거든. 지금 안보리면 뭐예요? 우리 전 세계 국제사회 국가가 예를 들어서 200여 개가 있다면 200개가 있다면 200개의 안전 유엔이죠. 근데 그거를 작은 규모로 하면은 작은 규모로 만들 수 있잖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 체제를 큰 안보리 체제를 작은 안보리 체제로 만들자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토권이 있는 큰 유엔 안보리 체제를 비토권이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유럽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 일본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 그럼 한국은 나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거든. 잘 비교를 해보세요. 비토가 있는 큰 유엔 안보리 체제가 좋은 건지 비토가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가 좋은 건지. 비토가 있는 큰 안보리 체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 거긴 만장일치제니까. 그렇죠?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비틀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못 받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다면은 비토가 없는 안보리 체제가 좀 작더라도 비토가 없는 안보리 체제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임 총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비토가 있는 큰 안보리 체제보다 비토가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가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쓰려고 했었거든. 미국의 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 전략의 교집합이래 가지고 했던 게, 이게 교집합이 뭐예요? 미국의 안보 전략하고 우리 안보 전략하고 가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일치하잖아. 일본도 일치해요. 일본도 일치한다고. 지금 그 일본 신임 총리는 여기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제 생각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영국하고 군함하고 프랑스 군함이 그 남중국해를 왔다 갔다 해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중국에 지나다니지 말라 하는데 미국은 내 맘인데 뭐 네가 뭐라고 자신 있으면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게 항행의 자유거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영국 군함하고 프랑스 군함도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북대서양 그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옵저버 자격으로 나토에 초청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 거기에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잖아요. 가장 대치되고 있는 국가니까 초청을 했다고. 그럼 뭐예요? 나토 회원 국가가 유럽에 있는 그 국가가 남중국해 오고 우리가 북대서양 가고 거기 옵저버로 참석하고, 이게 서로 이제 처음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보 벨트가 형성되잖아. 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덩어리가 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나라는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일 때 5개 국가가 그 안보 체제를 했어. 안보 시스템을 만들었어.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어. 나토를 만들었어. 5개보단 10개가 낫거든. 10개보단 20개가 낫고. 그럼 어떻게 돼? 작은 규모의 유엔 안보리 체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연결시키면은 작은 비토권이 없는 그 유엔 안보리 체제가 되는 거예요. 비토가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토가 있는 큰 유엔 안보리 체제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규모가 작더라도 비토권이 없는 우리 자유진영끼리 안보 벨트를 만들자는 게 제 구상이에요. 근데 이게 내 구상만이 아니야. 미국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유럽도 EU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일본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일본하고 갈라쓰게 하려고 그래. 그 이재명 파들은 미국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하고 척지게 만들고 일본하고 척지게 만들고, 그 중국 쪽으로 붙자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는 그 중앙일보에 오늘 그 칼럼이 하나 올랐더라고요. 그 칼럼이 올라온 게 뭐냐면, 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전 주일대사, 제 신각수 그 전 대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뭐 간단하게 명함 돌리고 인사했던 기억이 있고, 또 신각수 전 대사가 쓴 옛날에 칼럼을 좀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 이 사람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같이 일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어, 중앙일보에 기고한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한국이 대처하는 법 이런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 물론 현재 상황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며 진영 외교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랬죠. 근데 이게 이제 안보 면에서는요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도로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은 왜 이런 구도로 가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비토가 없는 비토가 없는 자유진영끼리 하면은 비토가 없어. 권위주의 진영하고 섞이면은 어떻게 돼요? 비토권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비토가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로 가려면은 자유진영 가치 동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국제 규범에 맞는 그런 그 군사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꾸 우리 우파 사람들은 자꾸 좌파 애들한테 끌려가는 성향 경향이 있어. 좌파 애들이 항상 그렇죠. 그 한겨레 신문이나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 자유주의 진영하고 뭐 이렇게 권위주의 진영하고 신냉전으로 갈군 게 말이 되느냐 이래죠.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지 비토권이 없어져. 같은 자유진영끼리 안보 벨트를 만들어야지. 그 중에는 비토하는 국가가 없잖아. 기권하는 나라는 있어. 그건 있을 수 있죠. 그 국가의 권리죠. 그게 어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국을 타격하려 그래. 그 러시아 본국을 타격하려고 젤렌스키가 유럽하고 미국한테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달라 그러거든.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찬성이라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야. 우크라이나에. 근데 독일은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준다는 거죠. 미국은 어때요? 바이든이 지금 결정 못 내리고 있죠. 지금 이 상태예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어. 지금 푸틴은 뭐라 그래요?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면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주면은 너네한테 핵쓸 수 있다라고서 엄포를 놓고 있죠. 걔네들한테 협박하는 건 그 카드밖에 없잖아. 핵무기 카드. 그렇죠? 지금 그 상태거든. 거기에서 뭐 해낸 거예요? 우리 자유진영 간에서는 비토권은 없어. 기권은 있을 수 있어. 기권이 있다고 해서 브리키는 못 걸잖아. 그 국가만 빠지면 되지. 그렇죠? 여기 나토랑 아시아판 나토가 있어. 나토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대만에서 뭐 일이 벌어졌어. 기권한 나라는 있을 거 아니야. 아이 난 거기 참전하지 않겠다. 이 국가가 다른 나라도 거기에 개입하는 거를 막지는 않잖아. 그냥 기권만 할 뿐이지. 그 자유진영끼리 뭉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그 안보리 체제 작은 비토권이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의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토가 없는 작은 안보리 체제로 가는 게 국익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해요. 비토가 있는 큰 유엔 안보리 체제는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권위주의 진영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 섞여서 안보리를 만들면은 그 안보리는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을 못 줘.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끼리 벨트를
형성하면은 비토권이 없잖아. 거기에 있는 구성 국가 중에서 비토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그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요. 확실하게 우리가 자유진영에 들어가는 신고식을 확실하게 치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으면 나중에 우리 일이 있으면 너네 우리나라 외면하면 안 된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중국이 막 반발하죠. 어? 무기 지원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막 협박을 하죠. 그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누가 하더라도 그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강수를 뚫는 걸 되게 두려워해. 또 국민들도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해. 러시아 같은 핵무기 국가를 한테 괜히 화나게 하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안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죠. 불안하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걔네들이 엄포를 논다고 거기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 왜 그래요? 우리는 더 큰 안보 벨트에 들어가는 거잖아. 군사 안보 협의체에 들어가자.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뭉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굉장히 안전해져요. 전쟁으로부터. 이 거대한 덩어리랑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거 나면 지구는 쪼개지는 거예요. 지구 멸망으로 간 건 이쪽도 원하지 않고 이쪽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으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는요, 떨어져 나가 있는, 홀로 서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국지전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동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그 동맹이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두 번째, 그 거기다가 유엔에다가 아니 그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하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상대방한테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 흔들듯이 그런 일은 그렇게 잘 안 일어나요. 어차피 얘는 확실하게 신고식을 확실하게 치르고 얘는 확실히 우리 자유진영 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랑 하마스랑 전쟁하죠. 오늘 이제 지상전 투입한다 하더라고. 그때 제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선택이 두 개야. 하나는 정치인이 선택하는 길, 학자가 선택하는 일. 지금 여기 이스라엘하고 여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국제사회 골칫덩어리거든, 그 사람이.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명을 표시를 안 내린다는 게 학자의 길이고 뭐 네타냐후가 문제가 많아. 그렇긴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지하는 거는 그건 정치인이 가는 길이에요. 제가 옛날 칼럼을 그렇게 썼죠. 근데 국민들은 어느 걸 학자의 길을 선택해야 돼, 정치인의 길을 선택해요. 정치의 길을 선택해, 정치인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도덕이니 명분은 나중 문제예요.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국도 지지하고 이탈리아도 그 유럽도 지지하고 다 지지해. 아시아 진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했든 못했든 밉든 곱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자유진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지지 표명했잖아요. 외교부에서. 물론 이제 한겨레 신문을 막 씻고 그러죠. 왜 저거 했느냐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는 자유진영이라는 걸 확실히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도 봐라. 안보에 관한 한은 너희들하고 우리가 뭐 입장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죠. 왜 못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론장에서 그 여론 형성력이 좌파가 더 세, 우파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교안 체제 때 죽창가 부르니까 쫄려가지고선 여기 극일가 불렀잖아요. 죽창 반일해야 된다니까 극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라쟁이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공론장은 어때요? 좌파가 우세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우크라이나다 무기를 지원을 못한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이 공론장을 우파가 틀어지고 있었으면 무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못한 거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때요? 이걸 지원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는지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뜻 판단을 못 내리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야.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걸 확실하게 이건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확신이 서야 되거든. 조조가 있어, 조조가. 조조가 아직 확신이 안 들어.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럼 누가 필요해? 과가가 필요하잖아. 과가한테 설명을 들으면 그게 맞구나. 무기 지원해야겠다. 강행해라. 강수를 뚜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지금 무기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확실하게 신고식을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확실하게 하고 자유주의 안에 딱 들어가고 그럼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뭐 흔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사드 배치 가지고선 뭐 중국이 뭐 3분리란 뭐 그런 거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안보에 관한 한은 확실하게 입장을 표시를 해야 돼. 이게 우리 안보에 굉장히 유리해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근데 지금